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님이신 정성근 원장님께서 쓰신 백년허리랑 백년목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백년허리랑 백년목이랑 원칙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부위별로 다른 면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다른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일단 책이 나뉘게 된 부분이고요. 일단 원칙은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백년 허리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따르면은 디스크 같은 경우는 자연 치유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더라도 별달리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해요. 가만 냅둬도 치유가 되는데 그걸 뭐 인공 디스크를 넣는다든지 못을 박아버린다든지 핀사입술 같은 거 뭐 아니면은 뭐 신경 차단술이나 뭐 등등 침습적인 처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단 마미 증후군과 같은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는 급성 질환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참고성으로 마미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미증후군은 뭐 척추의 골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스크나 뭐 협착증이나 아니면 디스크에 있는 종양이라든지 척추의 종양이라든지로 인해서 척추 안에 있는 신경 다발들이 엄청 큰 압박을 받음에 따라서 뭐 하지 쪽에 뭐 그 무력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변 장애라든지 뭐 그런 것이 발생하는 그런 증후군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수술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후유증이 오래 남습니다. 하지의 무력증이나 뭐 소변장애나 그러한 증상들이 후유증이 오래 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별달리 건드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뭐 병원에 가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뭐 이제 뭐 팔이 저린다든지 뭐 다리가 저린다든지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이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오래 걸으면 뭐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 뭐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MRI 한번 찍어보죠. 하고 MRI를 찍어봐요. 찍어보니까 이제 척추에서 디스크가 있는데 그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그 단계로는 프로트루전 단계로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또는 뭐 이제 척추의 협착증이 매우 심하게 돼서 신경관이 압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거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뭐 이러한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척추가 그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구나. 없애야겠구나. 수술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납득을 하고 수술을 하고, 좁아졌구나. 뭐 수술해야겠구나. 뭐 그냥 그러한 식으로 그냥 수술을 하게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정성근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건지. 아니, 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교정해 주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일단 베이스가 되는 그 지식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척추가 전만과 후만을 통해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전만 후만이 뭐냐 하면 척추가 이렇게 처음에 1차 만곡이라고 해서 태아 때 이렇게 C자로 되어 있습니다. C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자라게 되면서 2차 만곡이 되는데 그러면서 목 쪽은 전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후만되어 있었어요, 척추는. 근데 목 쪽이 전만되게 되고 다시 흉추는 후만되게 되고 요추도 다시 전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추랑 경추는 2차 만곡으로 인해서 전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척추가 S자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추가 전만되어 있다가 흉추가 후만되어 있다가 요추가 전만되어 있다가 이제 그 엉치 쪽에서 또 후만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게 S자 곡선이 좋은 게 저희가 중력에 따라서 몸의 척추가 그 몸을 받쳐줘야 되는데 그 받쳐주는 게 중력에 저항을 해서 제일 효율적인 것이 S자 곡선이기 때문에 매우 좋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척추는 그 척추에 해당하는 전만 또는 후만을 잘 유지해야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전만된 게 후만된다든지 일자가 된다든지 후만된다든지 그렇다면은 이게 그 전만이 깨지게 됨에 따라서 그 부하가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되고 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옛날에 이제 뭐 그 보통 이제 요추가 과전만된 사람 있잖아요. 마치 그 노인분들 또는 뭐 아저씨들이 배 나오시면서 완전 허리를 쫙 앞으로 내밀고 다니시는 분들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맨날 이제 허리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허리가 완전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에서 그렇게 다니시고 허리 딱 봐도 허리가 안 좋아 보여요. 허리가 아프시대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이제 정형외과 쪽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척추가 전만된 게 안 좋구나. 딱 봐도 저기 다 전만된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보통 허리 아프다고 호소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전만된 게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만이 돼서 요통이 있는 게 아니고 허리가 아프니까 최대한 그거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몸이 적응한 게 전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후관계가 바뀐 거예요. 전만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까 전만을 최대한 많이 시켜서 몸에 방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전만이 안 좋다고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 전만을 교정하는 운동들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몸이 적응하려고 과전만 된 건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후만시키려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통이 더 심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전만을 잘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경추와 요추는 전만을 잘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전만을 잘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신전 운동을 해주는 맥켄지 운동, 딱 쫙 펴주는 거예요. 쫙 펴주는 거. 그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요추나 경추나 이 신전 운동을 잘 시켜줘서 이제 그런 전만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아니 이미 디스크가 탈출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뭐 지금 냅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지금 문제가 뭐 디스크가 탈출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없애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왜 없애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스크에 일단 통증이 일어나는 기전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요. 튀어나온 디스크가에 있는 연골세포가 그 죽으면서 염증 물질을 신경에 묻히게 됨에 따라서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골세포가 다 죽으면 알아서 증상은 완화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탈출을 했어요. 자, 디스크에서 탈출을 했고 그게 신경을 딱 묻혀요. 그래서 그런 염증 물질이 묻음에 따라서 통증이 일어나는 건데 얘 탈출한 애들은 알아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의 대식세포, 염증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없애주는 대식세포가 작용해서 그걸 없애주고 그와 더불어서 탈출되어 있으면은 뭐 수분 공급이라든지 영양 공급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압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아서 없어지게 되면은 염증을 더 이상 묻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호전이 되는 겁니다. 기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탈출된 거 알아서 없어질 텐데 그걸 급하게 바로 없애버리는 그 침습적 처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죠. 아니 왜 그러면 만성적인 요통, 경황통 뭐 그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거냐? 그럼 뭐 그 사람들은 뭐 자연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거냐? 뭐 특이 체질이냐? 그렇게 의문이 들잖아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몸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뭔가 아까 말씀드린 전만 구조를 깨트리는 몸에 안 좋은 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게 잘 아물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그 증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 환경이 깨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보통 그 연골세포는 뭐 신경세포와 더불어서 우리 몸에서 가장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병화의 경과가 천천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한 번에 뭐 저희가 뭐 이제 흉터가 생긴 거가 한 번에 샥 그 뭐 몇 주 만에 낫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엄청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목 디스크 같은 경우도 회복 속도가 뭐 6개월 만에 낫기도 힘들고 3, 4년 가는 것도 다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 서서하게 그 회복이 되는데 저희가 계속 그런 걸 안 좋은 습관들로 계속 때리면은 얘네가 회복할 수 있는 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활 습관적인 거에 대해서 잘 잡아주고 그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반대로 얘기하자면 저희가 이게 아까 그런 뭔가 탈출됐고 뭐 문제가 있고 수술을 받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했잖아요. 수술을 받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생활 습관은 원인은 전혀 교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자면 그 원인은 교정되지 않고 그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계속 쳐봤자 원인이 교정되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이제 그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보통 목 어깨 만성 통증으로 분류해서 뭐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치부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달, 몇 년 동안 낫지 않으면 아 그냥 만성 통증이다 하고 단순히 치부해버리고 끝나면은 원인은 교정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자체의 문제를 개선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뭐 15분에 한 번씩은 뒤로 굽혀주는 역할, 신전을 함에 따라서 저희의 그 전만 구조를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굽히는 자세를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굽히는 자세를 하면은 그만큼 후만되게 되고 저희가 이제 그 체중 부하가 확 많이 걸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하가 많이 걸림에 따라서 갑자기 무거운 걸 들는다든지 더 부하를 걸게 되면은 디스크가 손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굽히는 자세는 잘 피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목이나 허리를 자주 움직여줘야 돼요. 근육이 굳지 않도록 자주 움직여주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굽지 말라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책상에 앉아 있을 때도 컴퓨터가 눈 아래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굽을 수밖에 없잖아요, 목이.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 상에 맞춰줄 수 있도록 내가 목이나 허리가 굽어지지 않도록 이제 의자도 잘 조정을 하고 눈높이랑 컴퓨터의 높이를 맞춰줄 수 있도록 그러한 습관들을 잘 가져줘야 됩니다. 또한 이제 뭐 수면 습관도 매우 중요한데 베개 같은 경우도 잘 따져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개가 딱딱하면 목의 움직임을 방해하게 되고 그럼 경추 후부 쪽의 근육들이 긴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또한 이제 베개가 높이가 안 맞으면 목이 과하게 굴곡되면 또 이제 후만되겠죠, 목이. 그래서 안 좋고. 그래서 이러한 잘 때 목 근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또 그 예후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조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모쪼록 이제 목 통증,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너무나 흔한 증상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